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인베스터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도 혹시 요즘 전기차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고유가 시대고 하니까 가뜩이나 이제 전기차로 만약 이 조금 어떤 대세가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전기차로 많이 옮겨가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던 게 지금의 어떤 고유가 시대,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전기차로, 나도 전기차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굉장히 실제로도 많이 생겼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EV6라든지 아이오닉 5라든지 출시가 된 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이오닉 6가 현대에서 곧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기차를 이제 각국에서 그리고 메이커마다 사활을 걸고 이 전기차에 올인을 지금 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부 내연기관 개발 팀을 해체를 시키고 전기차의 개발에 전념하는 팀을 이제 구성하는 것으로 좀 많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그 정도로 어떤 전기차로의 어떤 태세 전환이 굉장히 이미 이제 대세가 되었고, 지금 보면은 기존의 전기차가 부족했던 그 벤츠라든지 BMW, 독일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의 그런 메이저 회사들이 전기차로 많이 지금 만들고 있죠. 차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도로 위로 나가시다 보면은 BMW라든지 벤츠 그리고 아우디 이런 독일 메이커 3사들의 어떤 파란색 번호판 차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전기차로 나온 차량들이 맞고요. 이제 그런 차량들도 그렇고, 뭐 제네시스라든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틀로 프레임으로 만들었던 차들도 전기차로 소속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GV라든지 GV80, 뭐 GV90, 그리고 이제 일반 승용 제네시스 모델까지 이게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는 굉장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도 저는 EV6를 타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전기차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전에 타던 차가 이제 폭스바겐 골프 GTI 쪽이었는데, 이 나가는 힘도 훨씬 이 토크발, 전기차 특유의 그 모터로 이제 직접적인 동력 전달로 인해서 토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초반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행 안정성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 급커브를 고속에서 튼다든지 뭐 이런 어떤 서스펜션 하부 세팅 부분에서는 그래도 독일의 메이커 차들을 따라갈 수는 없으나,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일반적인 그 생활 속에서 드라이브를 즐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경제성까지 더해서 힘도 좋고 경제성도 있고 뭐 정숙성, 뭐 엔진 떨림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내부 공간도 넓고, 앞에 심지어는 엔진이 들어간 엔진룸에 트렁크, 그러니까 4륜 모델은 물론 이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후륜 모델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후륜 모델 기준에 쓸 때는 앞에 한 50리터 이상의 어떤 큰 수납 공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트 같은 데서 보는 리빙박스 50리터짜리들 보시죠? 50리터 이상급 그런 크기의 어떤 수납 공간이 생겨서, 거기다가 뭐 기타 차량 유지 수선에 필요한 뭐 세차용품이라든지 뭐 간단한 개인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수납 공간, 그리고 좋은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아무래도 전륜들이 내연기관 대부분일 거니까, 물론 4륜이나 뭐 후륜도 있나요? 국내 국산?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륜이 대부분이고, 수입차들 중에서는 이제 4륜 후륜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게 이제 국산 차라고 봤을 때 후륜을 경험하실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또
뭐 물론 이제 눈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눈길 주행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BMW라든지 뭐 이런 차들을 봤을 때 눈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후륜차들의 특성인데 이제 엔진 뒤에서 밀어주는데 이제 눈길에는 취약해서 공회전을 많이 하고 못 가요. 그래서 폭소리 내었을 때는 정말 이제 차의 길가에 이제 세워둔 BMW라든지 후륜차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없어요. 들리는 말로는 없는데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크게 눈길에서 뭐 문제가 된다거나 뭐 사고가 났다거나 차가 퍼졌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일반적인 후륜은 엔진 룸이 없기 때문에 앞에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그래서 후륜이 눈길에서 이제 가속을 낼 때 그나마 이제 앞에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힘을 받아서 밀어줄 때 엔진이 있었을 때랑은 그래도 크게 좀 부담이 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내연기관 후륜보다는 눈길 부담이 좀 적을 것이라는 거, 뭐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견제성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한번 만땅 채웠을 때 한 600 연비 주행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600km 정도 타고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일반적으로 가속도 즐기고 하면서 가면은 일반적으로 한 500 정도는 타요. 그래서 한번 만충하는데 요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만원 조금 넘게 드는 것 같아요. 기름차로 했을 때 아마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폭스바겐 골프 GT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유가로 치면은 거의 한 9만원 이상은 8만원 9만원은 넣어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도 아마 500km 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체구에도 연비가 그나마 터보 차 중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편인데도 그 정도니까 전기차는 또 가속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팔았어요. 이 차를 사고 골프를 팔았어요. 가속력에서 아쉬울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성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허세를, 그러니까 폭스바겐 뭐 허세에 가오나 뭐 이런 것도 안 대축에 지금 요즘은 속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고 뭐 지금 이 차로 하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뭐 차도 잘 샀고 기존 차도 잘 정리했고 아쉬움 없이 그냥 하나로 심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길 가시면 뭐 내연기관 차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 저 차 되게 부럽다. 뭐 저 차 뭐 비싼 차인데 너무 벤츠나 BMW나 뭐 이런, 물론 슈퍼카는 제외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부럽다 뭐 이러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제 전기차를 몰고 뭐 국산 기아 거지만 그래도 굳이 저 차를 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기름을 엄청 먹을 거는 뻔하기 때문에 기름 먹고 뭐 그런 거 따지면 전기차가 더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항상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저는 타면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면서 타는 거랑 좀 비슷하니까 개념이 많이 절약되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값이 초반에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차가 한 5천에서 6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연기관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2.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옵션은 넣어서 한 2, 3천?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뭐 조금 더 올랐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3천 전후로 보통은 이제 샀던 게 정론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전기차가 좀 많이 비싸니까 배터리 가격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조금도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갖춰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보조금을 좀 많이 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이게 갖춰지고 인프라가 점점 이제 충전에 불편함이 없이 설비가 계속 이제 추진이 되고, 그래서 다 국가 세금이니까 그런 걸 되면 이제 보조금에서 점점점 그게 줄어들고 보조금에 들어갔던 돈들이 인프라나 뭐 이런 데 구축되는 데 쓰여지니까 불편은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거죠. 그리고 쾌적해지는 거죠, 사실은 전기차 운영하기가.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사실은 보조금에서 이제 그게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왜냐면 처음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기차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준 게 보조금이었잖아요. 내가 보조금을 얼마 줄 테니까 니네들이 이 불편을, 충전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전기차를 사라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은 인프라가 이미 기존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보조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이고 그 돈을 차라리 인프라 갖추는 데 쓰고, 이 지금 보조금 주던 걸 줄여도 올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죠. 이미 전기차가 그만큼 대중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고 싶어하는 차가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이 많았죠. 아, 전기차 시기상조라고, 그거 뭐 검증도 안 됐고, 뭐 충전하는데 엄청 불편하고, 차가 중간에 뭐 선다든지 뭐 이런 일도 많고, 근데 뭐 검증이 안 돼서 마루타가 되기 싫다, 뭐 그러셨던 분들 있죠, 초반에. 지금 다 싹 다 바뀌고 전기차 계약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검증이 좀 완료가 됐고,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모난 구석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전에 이제 니로라든지 뭐 코나였나요? 예, 기존에 이제 화재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화재 사건이 굉장히 뜸해졌고, 뭐 중간에 아주 가끔씩 이제 사고 나면 화재가 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정도 박으면은 내연기관도 화재가 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 정도 충돌이 과연 살면서 얼마나 날지. 저는 사실 뭐 지금 운전 경력도 꽤 됐지만 그런 사고가 거의 한 번도 안 났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모르겠어요. 그런 사고 때문에 뭐 휘발유차를 타야 된다라는 이유는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여요. 어쨌든 저는 뭐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혹여나 뭐 전기차를 이제 계약하실 분들은 빨리 하셔라. 지금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아이오닉 5도 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차량 반도체가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뭐 배터리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이겠고, 그리고 뭐 가뜩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 이 시국에 급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앞으로 보조금도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기차를 빨리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계속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또 빈페스트가, 우리가 베트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관이 있잖아요. 빈페스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빈페스트가 앞으로 이제 빈그룹이 지금 베트남 1등 기업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달리고 있었고, 지금 많이 선두 기업이고 부동산을 성공을 해서 제조업으로의 꿈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빈페스트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 그룹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업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 포기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아직은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도전을 할 생각인 모양이에요. 그냥 제가 보니까 내연기관으로 초반에 스타트를 했는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제 바뀌는 분위기, 이런 대세 분위기를 보고 급하게 이제 베트남도 뒤늦게라도 지금 전기차로 많이 개발한다고 많이 하죠. 근데 상당한 시일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어떤 영업이익 부분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빈페스트가 더뎌질 것이다. 그리고 내연기관이 이미 저물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기존에 초반 출범하면서 했었던 설비 투자 부분이 이익 보전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조금은 지금은 여유가 있었는지, 제가 재무제표를 아직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고, 제가 그때 지난 제 영상에서 빈페스트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비놈이냐, 아니면 빈페스트 포기냐, 아니면 빈페스트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룹 전체의 어떤 영역이나 비전이 줄어들더라도 빈페스트를 끝까지 끌어안고 갈 것이냐, 뭐 그런 부분, 비놈이냐 아니면 빈페스트냐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올 거라고. 그게 곧 올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전기차로 또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좋은 선택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빠르다 하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선택 결정이었죠. 좀 빈페스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처음에 이제 내연기관으로 출범을 해서 그걸로 빚을 보려고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세가 세계 흐름이 전기차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비전을 발표를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이제 방향 전환을 조금이라도 빨리 한 거는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전기차로 이제 하되 제가 만약에 빈페스트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 지금 기존에 있는 전기차들하고 좀 틀리게 빈페스트는 약간 경차 부분으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차면서 효율이 좋고 뭐 그에 대해서 어떤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갖춰놔야겠죠. 뭐 빈마트에 뭐 마산이랑 지금 마산으로 넘어간 빈마트라든지 이런 슈퍼에서도 뭐 충전기를 뭐 몇 대를 비치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오토바이 기존에 있죠. 전기 오토바이 기존에 있고 전기차들을 경차 위주로 고급화 전략을 성급하게 가지 말고 전기차 위주로 좀 대중화를 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빈페스트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경차 부분으로 도전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한다면은 빈페스트도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반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빈그룹의 주가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결정, 비전 이런 것들 전기차에 대한 비전이 많이 나온다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아마 빈페스트의 분위기가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홍보를 사전에 해야겠죠. 예,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베트남 국민들이 그거를 좀 알고 있고 인지하게끔 전기차의 좋은 부분을 마케팅을 많이 해야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뀌긴 할 거예요. 앞으로도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베트남에서 보던 그 많은 오토바이들도 글쎄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전기 오토바이로 좀 바뀌는 부분이 전기차가 할 수 있는 전기차 운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 정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베트남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일 거고 친환경적인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만족하니까 뭐 차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셨던 그리고 전기차를 할지 말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전기차를 꼭 조금이라도 빨리 하셔라. 네, 이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